그날 아침, 도심 중앙병원은 평소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 잠겨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익숙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안내 방송, 그리고 간호사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모든 이들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 젊은 남자가 키가 크고 몸집이 좋은 채로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앙증맞고 몸이 여린 소녀를 안고 있었다. 그 소녀는 몸을 움켜잡고 신음하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마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준. 얼굴은 걱정과 두려움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빠르게 응급실로 달려들어갔다. 응급실. 제발. 그녀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의료진은 급히 들것을 가져왔다. 소녀가 눕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마치 마지막 임신월에 접어든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녀가 12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산부인과 과장인 지우 박사는 차분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녀는 몇 살이고 왜 임신을 한 거죠?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입술을 꽉 물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대답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25살이에요.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주변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젊은 간호사가 입을 열었다. 장난하시죠? 이건 분명 어린아이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서연입니다. 25살이에요. 그녀는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11살 이후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를 살려주세요. 지우 박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많은 경험을 가진 그녀도 이런 이상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우선 어머니와 태아 둘 다 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연은 즉시 응급실로 들어가 상태를 점검받기 시작했다. 민주는 밖에 남아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걱정에 빠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손은 너무 꽉 쥐어져 하얗게 변했다. 한편 응급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서연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그녀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아의 심박수는 약하고 조선의 징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 그녀는 성인과는 전혀 다른 상태였다. 임신 자체가 기적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 두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다. 지우 박사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한 젊은 의사, 지호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이런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지? 그녀가 정말 25살인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우 박사가 말을 끊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 사이 민주는 응급실 밖에서 손을 머리에 대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민주는 서연이 임신했다고 알렸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둘 다 매우 기뻐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 일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았다. 서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 거야?
왜 그렇게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거야?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이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한 말을 기억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되고 싶어. 민준이 감정을 억누르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응급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큰 압박을 받으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서연의 상태는 갈수록 위중해졌고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다. 어머니를 구할지 아니면 태아를 구할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우 박사가 말했다. 태아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만약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호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요. 서연이 이 고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호 박사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지금 바로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이 준비되면서 지호 박사는 민준에게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명하기 전 민준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그녀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민준은 서명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연이 뱃속의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랑을 믿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강렬한 수술 등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다. 공기는 무겁고 모든 사람들은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생명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붉은 벽돌 집들이 푸른 논밭 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세 형제 중 막내로 가족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기를 기대받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연은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 만한 이상 징후들을 보였다. 2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고 또래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그녀는 그저 앉아만 있었다.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첫 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서연의 부모님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녀의 신체 발달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서연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갓 걷기 시작한 아이처럼 작고 여위어 있었다. 부모님은 서연을 병원에 데려갔고 그곳의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서연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만 진단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영양을 보충해도 서연은 성장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수군거림은 점점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서연이 11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그녀를 도시로 데려가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의 의사들은 그녀에게 희귀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바로 뇌하수체 호르몬 장애라는 질병이었다. 이 병은 서연이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몸은 영원히 어린아이 상태로 멈춰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했고 서연은 더 이상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평소 강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 순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딸의 미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세상의 비난과 차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연은 병을 안고 다시 시골로 돌아갔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을 당했다.
살아있는 인형이라거나 꼬마라는 조롱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서연은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워했다. 그녀의 시간은 대부분 공부와 집안일로 흘러갔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 강한 정신이 있었다. 서연은 책을 사랑했고 특히 삶의 의지를 다룬 책들을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언젠가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다. 서연이 20살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젊은 엔지니어인 민준이 마을에 내려 민준은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외모에 놀랐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연은 똑똑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마을에서 일하는 동안 민주는 자주 서연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서연의 가족을 돕기도 했고 서연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서연은 항상 걱정했다. 당신은 내가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지 않아. 나는 평범한 여자도 아니잖아. 오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게는 너는 다르지 않아. 너는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준과 서연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함이 넘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자신이 처음으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의 몸은 원래 약해서 자주병에 시달렸다. 의사들은 임신이 그녀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건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어려운 임신 기간을 보냈다. 그녀의 몸은 원래 작고 약해 임신은 큰 부담을 주었다. 매번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들은 그녀의 임신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굳건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격려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할 거예요. 하지만 임신 32주차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심한 복통을 느껴 일어날 수 없었다. 민주는 급히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때 이야기는 응급실의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호 박사와 의료진은 서연의 기록을 빠르게 검토했다. 그녀의 증상은 매우 위험했다. 심한 복통, 출혈 징후, 그리고 약해지는 태아의 심박수. 이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서연의 몸이 너무 약해 복잡한 의료 처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태아 모두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호 의사는 반박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호 박사는 잠시 생각한 뒤 수술실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연은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의 불빛은 밝게 빛났고 의료기구들이 준비되었다. 심박수 모니터의 비품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모두가 아는 것은 이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민주는 수술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와 태아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수술실 안에서 지호 박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철저히 관찰하며 수술을 지휘했다. 혈액형과 심장약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칼이 내려가자 의료진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다. 모든 단계는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했으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서연의 복부에는 심각한 압력이 가해져 있었고 태아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갑자기 심박수 모니터에서 비포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어머니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장약을 즉시 투여하세요. 지호 박사는 긴장된 목소리로 명령했다. 우리는 그녀가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3시간 이상의 긴박한 수술 끝에 마침내 약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배에서 꺼내졌다. 의료진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위급한 상태였고 출혈이 계속되었다. 출혈을 멈추세요. 지호 박사가 소리쳤다.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지시를 따랐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서연이 수술실에 누워있는 동안 민주는 별도의 방에 불려가 추가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그곳에서 지호 의사는 서연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녀의 병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했다. 서연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뇌하수체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몸이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멈출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강한 정신력과 삶의 의지 때문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민주는 잠시 멈추고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몸이 임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서연은 만약 생명과 어머니가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호 의사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술실 안에서는 서연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수혈과 지혈 조치를 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텨줄 수 없었다. 의사들은 거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서연이 눈을 뜨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 괜찮아요. 지호 박사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괜찮아요. 아주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의식을 잃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호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팀원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힘을 주는 말이었다. 수많은 시간의 싸움 끝에 서연은 잠시 안정된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졌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루 뒤, 서연이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처음 본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 넌 해냈어. 우리 딸 건강해.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서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눈물도 흘리며 말했다.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 그때 간호사가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손을 내밀어 아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아기의 약한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이 밀려왔다. 우리 아이, 엄마는 너를 정말 오래 기다렸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 지우 박사를 보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고마워요. 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병원 안에서 빠르게 퍼졌다.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참여했던 가장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또한 가장 자랑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서연은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회복실에서 며칠을 보내고 서연은 점차 회복되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서연이 침대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서연. 우리는 모든 걸 넘어서 왔어. 서연은 민준을 보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내가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우리의 가족.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서준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서연과 민준 모두 이 이름이 그들의 기적적인 여정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서준은 서연과 민준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 박사는 서연을 방문했다. 서준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그녀는 두 분의 딸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상징이죠. 서연은 딸을 안고 아이의 연약한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지우 박사를 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건강이 좋아지자 그녀와 민주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집은 매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딸을 안고 마을을 산책하며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서연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서연은 비록 작은 몸이었지만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서준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매일이 선물과 같았다. 민주는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전기 수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연과 그 기적적인 수술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뿐만 아니라 영감을 얻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강인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가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그 아이의 부모가 느낀 고통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의 의지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었다. 언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언니가 해낼 수 있다면 우리 딸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민주는 서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았다. 딸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고 부모를 부를 때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오빠, 나는 내 인생이 고통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와 아이가 내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줬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가 모든 걸 기적처럼 만들어낸 거야. 나와 서준은 그저 그 일부일 뿐이야. 이야기는 서연이 창가에 서서 서준이 황혼 속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고향의 부드러운 향기가 퍼진다. 그 순간 서연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그 어려움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랑이 어떤 형태와 상황에서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게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인생에 감사해요. 서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우리 딸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어느 오후, 서준이 어머니 품에 안겨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넘기며 자신이 겪은 고통과 병과의 싸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엄마가 되었을 때의 행복을 적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나누지 않겠어요? 민주는 항상 아내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었으며 서연의 눈빛에서 그 마음을 읽었다. 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믿어.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써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가장 의미 있는 사진들을 고른 후 결혼식 날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임신 중의 사진, 그리고 서준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의 사진을 포함시켰다. 글을 다 쓴 후 서연은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렇게 썼다. 이 이야기는 25살의 여성이 11살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사랑과 의지가 나를 행복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만에 서연의 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비범한 삶의 의지에 감동하고 존경을 표했다. 한 여성, 타는 자신도 서연과 비슷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며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언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 병을 혼자 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언니처럼 꼭 이겨낼 거예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며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여러 자선단체와 병원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공유 모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서연은 기꺼이 응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약한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첫 번째 모임은 대도시의 큰 병원에서 열렸다. 서연은 작은 몸집이지만 그 강한 눈빛을 지닌 채 수십 명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고통을 털어놓으며 사랑과 희망이 어떻게 그녀를 이끌었는지를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12살 정도의 소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언니, 저 정말 존경해요. 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 소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 자신을 믿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껴봐. 서연과 민주는 서준을 위한 삼기라는 이름의 자선 채널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나누고 희망을 주기 위한 라이브 방송도 했다. 서연의 라이브 방송은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수천 개의 댓글과 질문들이 쏟아졌다. 어느 날 서연은 방송 중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여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힘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만 그치지 않았다. 많은 신문과 방송사들이 그녀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했다. 서연이 서준을 품에 안고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은 모습은 사랑과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서연을 초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언니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 자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어려움이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인내하면 결국 길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서연은 고향 학교의 한 선생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서연의 이야기가 수업 중에 소개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 의지와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학생들 앞에 섰고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호기심과 존경을 느꼈다. 저는 한때 제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바로 제가 겪어온 그 모든 어려움이 저에게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학생들은 박수로 응답했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가 젊은 세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 믿음과 희망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갈 것이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의지, 그리고 자기 희생의 여정이었다. 서연은 인생이 항상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개인 페이지에 마지막 글을 올리며 이렇게 썼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서 행복해요.